안녕하세요. 윤땅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주제 첫 번째를 갖고 제가 리딩북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를 갖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해석할 것. 사람이 사는 가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는가의 연속이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럼 이 선택을 결정하는 건 무엇인가? 바로 상황에 대한 해석의 방법이다.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는가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 짓는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상황을 이성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이성적의 기조에는 이성적인 생각이 있을 것이다. 상황에 대한 이성적 생각은 곧바로 상황에 대한 이성적 해석으로 이어진다.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지금 이성적인지 감정적인지 충동적인지를 잘 안다. 그래서 자신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자신의 생각을 이성적으로 바꾼다. 긍정적인 사람도 인간이다. 따라서 어떨 때는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들에 잠시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렇지만 금세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줄 안다. 그러나 늘 부정적인 사람은 이성적 사고가 매우 힘들다. 그 까닭은 부정적인 생각이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적 사고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 방법만큼 인간에게 우아함을 선물하는 것도 없다. 한 사람이 매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산다는 그는 매우 우아한 인간이 될 것이다. 그의 사고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며 정서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이다. 다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허둥지둥하는 것만큼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황에 지배당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상황을 컨트롤하려면 이성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성적 해석은 이성적 사고로서 가능하다. 자신이 매우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읽을게요. 자신이 매우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하는 일마다 쫄딱 망했다. 얼마 전 그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편의점을 개업했지만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는 중이다. 난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늦은 밤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에 술을 부으면서 K는 힘없이 말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10년지기 친구인 A가 앉아있다. 그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는 친구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해석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 네가 하는 사업이 썩 잘 되는 건 아니야.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 사업이 잘 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키를 지닌 것도 바로 너야. 네가 선택한 사업이잖아. 처음에는 그런 대로 흑자였잖아. 그런데 넌 한동안 편의점 운영에 소홀했어. 그것을 인정해라. 그러니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고 적자가 되었지. 또한 새로운 편의점에 최근에 근처에 개업했잖아. 그런데 넌 수수방관만 했어. 가게든 뭐든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주변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자, 이제 다시 열의를 가지고 편의점을 운영해야 할 시점이야. 다 필요 없어. 나 망했다고! 그러나 K는 A의 진심 어린 조언을 새겨듣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편의점을 정리했다. 그에게 남은 건 갚지 못한 은행빚과 병든 몸뿐이었다. 만일 그가 친구의 이성적인 해석을 잘 받아들여서 다시 편의점 운영에 매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그 전에 스스로가 상황을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해석해서 편의점을 운영했더라면 친구에게 그런 조언을 듣지도 않았을 것이다. 절대로 즉흥적인 사고에 젖지 마라. 즉흥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진실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것이다. 상황을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급박한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하라.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해석하라.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임을 잘 인지하고 있다. 네, 여기서 끝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조금 일찍 끝났어요. 두 번째 읽은 거를 토대로 제 생각 같은 거는 살면서 사람이라는 게 감성적인 거와 이성적인 게 많이 나눠지잖아요. 물론 그냥 제 생각으로는 감성적인 사람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적이라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감성적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성적인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잘 조절하고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솔직히 정말 보기 힘들죠. 물론 저도 그거를 많이 이제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아까 책 내용에서처럼 사람이 감성 쪽에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도태되고 어느 순간 또 힘들어질 때도 있고 어느 순간 또 행복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조금씩 이제 감정 기복이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많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훨씬 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황을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급박한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야 된다. 이게 책의 내용처럼 정말 말은 쉬워요. 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그게 근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거나 처음 그 상황을 직시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수시로 겪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된다면 이제 그게 배움으로써 다시 제대로 온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한다는 사람이 정말 어렵죠. 하지만 이 책의 내용처럼 인생 살아가면서 감성적인 거와 이성적인 거를 그 상황에 잘 맞게 판단을 해서 정말 항상 좋은 사람과 좋은 그런 장소 그리고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행동을 하는 거나 내 자신은 당연한 거고요. 내 자신에게도 절대 너무 감성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뭐 다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저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잘 겪고 모두 다 힘내서 화이팅해서 이 시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